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나우 시즌3 아나운서 고은별입니다. 어느덧 9월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낮에는 조금 덥기는 한데 아침과 저녁으로 해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더라고요. 앞으로 가을에 점점 더 접어들수록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건조해지겠죠. 이럴 때일수록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소셜라이브는요, 여러분들께 유용한 금융정보를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유용한 정보, 알찬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불법 사금융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최근 금전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나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이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고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안신원 수석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안신원 수석입니다. 저는 불법 사금융 및 유사소신 예방 대응 업무를 맡고 있으며 금융 소비자분들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 방법을 널리 알리고 또 피해자분들께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석님께서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을 오늘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먼저 불법 사금융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불법 사금융이란 금전의 대부, 중개, 주선 등 금융행위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률 위반 행위를 의미합니다. 금융이나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불법 대부업, 불법 추심 행위 또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고금리 행위,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 대출 사기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신문을 통해서 몇 번 접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정말 어느 정도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혹시 피해 건수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장 규모라던가 구체적인 수치가 있을까요? 네, 2018년에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조사한 통계가 있는데요. 2018년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는 7.1조 원이며 41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가계신용 1,535조 원의 0.46%에 해당하고 이용자 수는 성인 인구 4,100만 명의 1%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불법 대부업 피해 상담 건수는 월 평균 434건입니다. 이는 작년 대비 51%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 41만 명이라니 제 생각보다도 이용자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 신고 건수 역시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50%나 증가했다고 하니까 좀 염려가 돼요. 그렇다면요, 불법 사금융 피해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온라인 불법 광고입니다. 불법 대부업 또는 중개업자들은 주로 SNS에 서민금융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한 광고를 게시하여 정부의 서민지원 대출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태극기를 게시하거나 정부 기관의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하여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서민 지원 대출 프로그램인 척 사칭을 해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서민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건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네, 두 번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대출이라고 광고를 하는 것인데요. 이 기관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정부기관인 근로복지기금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혼합해서 만들다 보니 일반인으로 하여금 정부기관에서 광고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을 더 착각하게 하는 요소도 있는데요. 광고에 가짜 신문기사로 연결되는 링크를 달아서 해당 대출이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는 점도 있고요. 직장인 대상 상품, 연체자, 신용불량자, 무직자는 신청 불가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오히려 소비자의 경계심을 해소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점을 좀 악용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람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또 일부 업장들은 영업 중단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금전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업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마치 코로나19 자영업자 대출 프로그램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막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출 광고에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통합 대환대출 최대 2억 3천만 원 고정금리 2.8% 등을 표기하여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대출처인 것처럼 속였고요. KB금융그룹 등을 함께 명기하여 마치 제도권 금융기관이 전송한 것처럼 하였습니다. 불법 대출업체는 이 메시지를 보고 회신한 금융소비자들에게 개인 신용정보를 요구하여 정보를 빼내거나 불법 대출을 유도하여 피해를 끼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뜩이나 힘겨운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은요,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신 다음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또 이런 불법 사금융 신종 범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액 고금리 사채인 대리입금 거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 SNS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서 소액 급전을 빌려주겠다는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불법 업체는 콘서트 티켓, 연예인 기획 상품, 게임머니 등을 구매는 하고 싶은데 부모님께 돈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주로 타겟으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부 취업준비생까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광고를 보내는데요. 10만 원 내외의 소액을 2에서 7일간 단기로 빌려주겠다고 하고 대출금의 20에서 50%를 일종의 이자인 수고비로 요구한다고 합니다. 만약 약속된 일정보다 늦게 갚을 경우에는 시간당 1,000원에서 10,000원의 지각비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면요. A양은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상품을 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SNS를 통해 대리입금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했는데요. 애초에 자금이 부족했던 A양은 처음 이용했던 대리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른 대리입금을 이용하여 돌려막기를 하였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해야 할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본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움을 알게 된 A양은 이 사실을 부모님께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너무 늦지 않은 시점이라 이자를 포함하여 4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0만 원 내외를 빌려주면서 지각비를 명목으로 1시간에 10,000원이라는 이자를 받더니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청소년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불법 사금융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나 아니면은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척 속이는 경우도 있었고요.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출 상품인 척 이렇게 사칭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청소년 대리 입금과 관련된 범죄 행위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불법 사채업자가 대출을 해주고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주거지로 찾아와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를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교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불법 대출 광고 피해 예방 요령을 좀 숙지하시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광고에 기재된 업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법 사금융 업자들은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의 상호, 로고, 전화번호 등을 교묘하게 변경하여 광고하는데요.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등을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실존하는 경우에만 대출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출을 받으실 때는 아무리 급해도 무등록 대부업체는 피하시고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셔야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나 등록 대부업체 조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포털 파인에서 가능하니 대출 신청 전에 꼭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용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도권 금융회사가 대출을 취급할 때는 신용도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직업과 같은 기초적인 신상 정보는 묻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번호, 재직증명서, 계좌 거래 내역서 등 개인 신용정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개인 신용정보를 탈취하는 불법업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로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준다고 유혹하면서 신용도를 높이자고 중고차 매입을 권유하거나 지인에게 대출을 소개하도록 하는 행위는 대부분 대출 사기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 중고차만 강매당하고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준다고 하거나 일수, 급전, 당일 승인 등을 언급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해주는 업체의 실체가 수상하거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또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혹하는 광고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불법인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꼭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청소년 대리입금과 관련해서도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대리입금의 경우에는 청소년인 피해자인 경우가 많으니 지금 말씀드리는 주의사항을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주위 청소년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대리입금은 대출 금액이 소액이고 단기간 금리만 제시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연 이자로 환산하면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훌쩍 초과하는 1000% 이상이니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광고에서는 연체료 대신 수급이나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불법 대출이 아닌 지인 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니 엄연히 불법 대출에 해당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하고요. 혹시라도 대리입금 범죄 집단의 부탁을 받고 SNS에 대리입금 광고를 올리거나 대신 대리입금을 해주는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연 이자 1000%라니 정말 놀랐습니다. 자녀나 주변에 있는 청소년 분들이 이 피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친절하게 알려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혹시라도 대리입금을 이용했을 경우에 편하게 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조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정부 차원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올해 하반기를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관련 기관이 협업하여 단속 처벌, 예방 차단, 피해자 구제 및 소비자 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 걸쳐서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종합 상담 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피해 신고 접수 및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불법 금융행위에 대해서 과학기술정통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화번호 이용 정지 또는 인터넷 사이트의 차단을 의뢰하고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파악되면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의 법률 및 자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를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한 만큼
꼭 근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피해 신고는 어떻게 접수를 받고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 모니터링을 위해서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민감시단은 전국 각지에서 불법 전단지, 명함 등을 수거하는 오프라인 감시단 200명과 인터넷에서 불법 금융행위 동향을 파악하는 온라인 감시단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에 25만 건의 시민감시단 제보를 받았고 11만 5천 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총 36만 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직접 신고를 받고 운영을 하는 것 외에도 시민감시단을 통해서 자발적인 운영도 있다는 게 참 인상 깊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올해 1월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는데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법률 상담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 무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구제 대상은 고금리, 불법 추심 등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자이며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신고센터의 유선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제 서비스를 신청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추심 과정의 일체를 대리하여 수행하고요. 최고금리 위반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 대리, 법률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정말 피해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든든한 마음이 저도 듭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사실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면 대부분 돈이 필요하신 서민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신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구제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자활을 잘 도와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자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자활기관도 따로 있고요. 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생계자금이나 고금리 대안자금 지원 등 자금 지원과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1:1 재무상태 진단 등 종합상담, 일자리 상담 등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피해자 자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도 불법 대부업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맞춤 대출이나 채무조정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부터 구제 자활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점 꼭 기억을 하셨다가 내가 연루가 되거나 주변인들이 연루가 된다면 이 방법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석님, 불법 사금융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13325 전화 주시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민원 신고 메뉴에 있는 불법 사금융센터의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대출 일시, 경위, 이자율, 계약 내용, 피해 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해 주시는 게 신속한 처리를 위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1332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수석님과 함께 불법 사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 질문이 좀 많이 왔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시간 가져봐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불법 사금융 무료 변호사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데 어떻게 됩니까? 네. 미등록이나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를 당하시거나 아니면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수익자 부담 원칙과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서 기준 중위소득 12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593만 6천 원 이하에 해당하고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 과정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금융이나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추심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전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료 변호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기본적으로 중점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불법 업체에서 대출 상담을 받으면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이 된 것 같으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러한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본인의 정보를 등록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동 시스템에 본인 신상 정보가 등록이 되면 타 금융기관까지 해당 정보가 전파가 되는데요. 만약 불법업자가 노출된 개인 신용정보를 가지고 대출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직원이 보다 꼼꼼히 확인하게 됨으로써 사고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은행도 상관없이 제일 가까운 곳으로 가면 네. 될까요? 네. 네, 그렇군요.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신 다음에 만약에 내 정보, 내 신상이 유출된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드시면 가까운 은행을 찾아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까지 가져봤는데요. 오늘 방송 마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긴 좀 아쉽고요. 저희 수석님께 오늘 출연 소감을 또 안 물어볼 수 없겠죠. 출연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원금이 증가하고 불법 추심, 고금리 피해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여러분은 무엇보다 불법 사금융에 발을 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셜 라이브를 통해서 금융소비자분들을 뵙게 되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 수석님과 함께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 잘 보냈습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소셜 라이브는요,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금요일 오후 1시 32분에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요, 셋째 주 금요일이죠. 9월 18일에 진행이 되고요. 오후 1시 32분에 금감원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시작될 예정입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놓치지 않고 방송 시청하실 수 있겠죠?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시간 참 빠릅니다. 이제 9월이 다가왔는데 또 태풍이 하나 온다고 합니다. 가을 태풍, 첫 가을 태풍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번 태풍에 좀 피해가 있었죠. 다가오는 가을 태풍에는 피해 없이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방송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또 그때 만나 뵙도록 할게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